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11월 11일 특별한 날이죠. 참 기념일이 많은데요. 빼빼로데이이자 또 가래떡데이, 또 지체장애인의 날이자 또 보행자의 날, 또 농업인의 날, 그리고 해군 창설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 참 많네요. 또 오늘은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 날이기도 한데요. 광군절, 바로 싱글데이입니다. 중국의 조금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희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에서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좀 턱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지난 한 주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장 조금 장중에는 좀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좀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도 2000선 밑인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요 최근에 하도 고생을 해서 사실은 네. 별로 뭐 좋을 것도 없어요.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열대 때려놓고 지금 뭐 약 발라준 꼴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뭐 하루 해해 하루 슬프고 하루 해해 거릴 수는 없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다음번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장중 내내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장 우리 VVIP님은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대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안양이요. 네, 경기도 안양시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좀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한지는 꽤 오래됐고요. 아, 근데 네. 이제 그만하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좀 수익 좀 보셨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여윳돈으로 네. 그냥 투자하고 있어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네. 금리가 낮다 보면은 좀 이렇게 주식에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럼 다른 재테크는 안 하시고 좀 주식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투자 규모는 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그냥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라서 크지는 않고요. 한 2천 정도요. 네. 그래도 좀 젊으신 분인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관심이 많아요. 네. 혹시 그럼 종목 같은 거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편이세요? 방송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방송 보고 조금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검색 좀 해보고 그리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주로 이 추천주들을 좀 외워놓은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선별할 때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되세요? 선별 기준이요? 네네. 뭐 이제 전문가분들이 자신 있게 거의 얘기하시는 거 위주로 다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매수는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맨날 수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이 방송 추천주를 참고해서 매수에 들어갔는데 또 언제 또 이 목표가를 얼마나 두고 나와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럼 좀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세요? 단기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장기로 하시는 편이세요? 수익 날 때까지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날 때도 있고 장기로 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매도 타이밍이 그래도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차장님, 또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왜 이렇게 이 매수보다도 유독 매도에 어려워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있던 거가 15,000원까지 올라가서 50% 이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50% 이익이 났다가 그거를 뭐 13,000원에 와서 30% 이익으로 팔아도 사실은 이익이 났는데 기분이 나빠요. 네. 그리고
15,000원 딱 극대점에서 팔지 못한다라면은 누구에게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매도가.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주식이 움직이는 건데 어디가 딱 북한산 인수봉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래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야 할 포인트라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사람 사는 원리랑 똑같아요. 산에 다 꽃까지 올라갔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고 네. 꽃도 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역대적으로 모든 종목을 보면 2007년도에 태양광 없으면은 세상이 큰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OCI라는 종목 가지고 세상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고, 거기에서 OCI라는 종목은 시세의 끝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점프를 그냥 갑자기 해버렸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목이 굉장히 집중될 적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원래 좀 될 만한 종목들은 이게 차트로 이제 봉을 보면 봉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사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오늘 당장 사서 이익을 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크게 막 올려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고, 가격을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인마이 파켓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봉도 마찬가지, 아까 꽃을 이야기했지만 봉이 짧았다가 커질 적에 그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보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신가요? 제이 콘텐츠리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5,560원에 18% 갖고 있고요. AJ 네트워크스 39,230원 32%, 동아 ST 122,500원에 30%, 현금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항상 이렇게 20% 두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원래는 20%는 아이마켓 코리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너무 안 올라가지고 그냥 손절해 버렸어요. 그렇구나. 네. 네, 제가 이제 이 세 종목을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좀 종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이 콘텐트리가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AJ 네트워크스와 또 동아 ST는 수익 구간에 있으세요. 네. 그럼 저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만나보시고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친한 누님이 계신데요. 네. 그분도 주식하는 전략이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한 25년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인데, 네. 25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금액이 이제 커졌어요. 예. 커졌는데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또 신념이 좀 강했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파고들었고, 무슨 화장품 회사다 하면은 거기 가서 찾아서 또 발라보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자님도 좀 그런 좀 센 집념을 가지고 하시면은 한 20년 후에 좀 많이 좀 계좌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갖고 계신 종목을 이제 봐드릴게요. 먼저 동아 ST부터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AJ 네트워크스, J 콘텐츠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동아 ST부터 말씀드리보면은, 네. 왜 요거부터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게, 동아 ST 가지고 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제약 조건이 안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윤곽을 한번 봐드릴게요. 005380 이거는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에요. 현대차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보면 월봉상에서 이렇게 다중 고점 만들어 놓고 이거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철강 섹터 한번 볼까요? 011 이런 철강 섹터 보면은 이미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땅굴 파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런 기기 업종 봐도 땅굴 파고 있죠. 그리고 화학 업종 봐도 요새 LG 화학 같은 경우가 좋지만은 요런 거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세 번째 화학 업종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건설 업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그래요. 건설 업종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러고 있는 거고 운수 창고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게 속해 있는 운수 창고 요런 쪽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지금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데 사실은 1년 이상 하면은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미래에셋을 필두로 미래에셋 증자한다 그래갖고 037620 미래에셋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밑으로 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권 업종 자체도 미래에셋을 신호탄으로 아마도 자본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좀 고달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섬유의복이라든가 이런 좀 작은 업종들 말고 큰 덩어리의 업종을 봤을 적에 갈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딱 제약인데 그나마 폴대 세워가지고 딱 세워놓고 있는 게 딱 제약 하나 딱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섹터들 물론 뭐 화학업종 안에서 효성이라든가 코오롱인드라든가 몇 개 좋아지는 이런 게 개별적인 거는 분명히 있지만은 큰 윤곽을 봤을 때 살아 움직이는 거는 딱 제약 섹터뿐이 없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의학업종 이에요.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초코파이 맨날 먹듯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약 맨날 드셔야 돼요. 요번에 한미약품 대박 터트린 것도 연구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연구소장이 회장한테 가서 이제 약에 대해서 막 이제 또 브리핑을 했는데 회장은 뭘 요구를 했냐면은 당뇨약 같은 경우 일주일에 뭐 매일 이제 약을 취하던 것을 연구소에서는 2번에서 3번만 하면 되겠다라고 혁신이 나왔다라고 회장 앞에 보고를 했는데 회장은 아니야 한 번 될 때까지 계속 연구해라고 돌려보내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그 결실이 이제 나왔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린이들이 초코파이 날마다 먹듯이 고령화 사회로 가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매일매일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세상에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쪽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동아 ST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컨디션은 안 좋지만은요. 동아 ST 같은 경우 3분기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커졌고 그래서 한 1,400억이 넘었고요. 이익도 한 13% 늘어서 157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처방 의약품 매출 쪽이 처음으로 5.2% 증가해갖고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된 모습이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기존 제품도 커지는 부분이 있고 신제품 슈가논이라고 당뇨병 약, 메인타 폐암약, 바라크정 B형 간염, 그리고 뭐 관절염약 아셀렉스 등등이 가세하면서 4분기랑 내년도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멀쩡한 제약주들 지금 보면은 허술한 제약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약주들이 7월에 이제 고점 칠 적에 허술한 제약주들 뭐 대표적으로 슈넬생명과학 이런 것들 막판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런 종류들 말고 멀쩡한 제약주들은 다시 앞전에 고점 마주보기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요런 쪽은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런 쪽은 아까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듯이 좀 갖고 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답이 되셨죠?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어디까지 얼마까지 앞에 가지고 가야 그러니까 되는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앞에 고점까지는 다 들어올 거예요. 지금 대웅제약 이런 것도 1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산다고 쳐봐요. 지금 다시 친다고 하면은 그 앞에 갔던 15만 원까지 가긴 가되 이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어요. 다 앞에 정상적인 종목이라면은 앞에 갔던 자리까지는 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올 것 같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어디 가서 땅을 파도 뭐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럼 나 가서 이제 사서 따블 먹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면은 그런 쪽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게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AJ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뭐 하는 데는 아시나요? 네. 뭐 하는데요? 기업의 기업 상대로 렌탈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업과 사셨던 네. 그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다른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업 투자자세요? 회사 다니다가 올해부터 쉬면서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딱 좀 페인이 되게 딱 좋은 조건인데요. 자기 네. 일이 좀 있고 네. 이쪽으로 또 시간 내서 집중 연구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가 좀 알겠다 싶은 분야에 네. 이것저것 들쭉날쭉 하지 말고 자기가 좀 이거 되겠다 하고 싶은 부분에 하면 좋은데 맞아요. 이 AJ 렌터카를 자회사로 둔 지주사이고 네. 기업 대상으로 파레트라는 거 아시죠? 이게 물건 지게차가 뜰 적에 하는 뭐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파레트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대상으로 무슨 장비 같은 거? 예, IT 이런 장비도 거. 하고 네. 산업 장비도 네. 렌탈을 하고요. 네, 산업 장비 이런 거 렌탈하는 예, 그래서 회사로 알고 있어요. AJ 렌터카 가지고는 렌터카 사업하고 중고차 매매도 하고요. 네. AJ 토탈 가지고는 냉장 창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이런 데 가보면은 냉장 창고가 많아요. 그런 데가 왜 그런 데 위치했냐면은 컨테이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속도로 옆에 인접해 있고 서울 근교에 가까우니까 물건 납품하기 좋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용인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냉장 회사들이 많이 보일 거고요. AJ 파크라고 해서 이제 주차장 운용 및 장비 렌탈 해주는 요런 쪽에다 이제 토탈 렌트 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왜 사셨냐고 여쭤본 이유가 네. 시청자님이 종목 하나하나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수익이 비록 낮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산 물건이 있고 어떤 나의 목적을 갖고 산 물건이 있는데 저는 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을 보자면은 네.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이제 소비의 패턴, 자산 구매, 회사 기업들도 자산 구매하기보다는 렌탈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 지금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뭘 냉장고를 사서 요새 냉장고니 에어컨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뭐 냉장고를 사 그냥 빌려서 쓰지 한 달에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저성장이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렌탈이 대안적인 소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컨셉과는 맞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저성장 지속될 적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장기 불황 그때 종합 렌탈 업체인 오릭스 같은 회사는 20년간 장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제 잡고 가시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좋은 내용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매도 나오면은 매도 불러서 멀쩡한 종목들도 최근 사이에 뭐 10% 20%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비이성적인 구간이래 가지고 저는 요것도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신규주의 할아버지 한번 볼게요. 063080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신규주일 적에 그런 흐름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먼저 AJ 네트워크스를 보면은 횡보하다가 한 번 오르고 쉬고 한 번 오르고 쉬고 죽을까 말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게임빌 신규주의 할아버지 이제 게임빌 2009년도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2009년도에 게임빌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딱 이제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번 슬쩍 올라옵니다. 슬쩍 올라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슬쩍 올라오고 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AJ 네트워크스처럼
21선 깨고 이거 어쩔까 저쩔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요 딱 보시는 게 AJ 네트워크스가 지금 딱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쓱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서 이 재차 상승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고, 지금 AJ 네트워크스가 여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어쩔까 저쩔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신규주 할아버지 하나 찾아 드릴게요. 요런 것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크루셜텍이라는 건데, 요런 것들도 신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쓱 갔다 이렇게 퐁 빠뜨려놔요. 퐁 빠뜨려놔고 사람을 좀 고민하게 만들어 놨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임빌의 케이스처럼요. 게임빌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거래 수반하면서 이렇게 탁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쩍 올라온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AJ 네트워크스도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며칠간 빠지지, 뭐 몇 푼 빠졌지만 사실상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거래량 하나도 없이 뭔가 불안하고 이상한 기운이 느끼고 이런 분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나왔을 거고,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의 물량이 나와갖고 수급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앞전에 계속 만들었던 요 지지 라인이 한 44,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요거를 아래쪽으로 퐁당 깨게 되면은 실명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빠지는 속도는 조금 빨라질 수가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잘된 케이스 두 개의 경우처럼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딱 트는 그 두 가지의 딱 기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라인 44,000원 설정하시고 거래 붙이면서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한 차례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들고 계시는 쪽으로 보고, 요즘 장세가 별로니까 방금 설정해드린 요 지지라인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좀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딱 기로에 와 있어요. 44,000원.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44,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리고 지지받고 올리고 그랬는데, 요거 깨게 되면은 앞으로 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꾸 툭툭툭 치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 22,000주 뿐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깨게 되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같이 또 나도 팔래 하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한 44,000원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수비는 44,000원 기준으로 하시고,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신규주의 할아버지들 두 개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근데 또 왜 사셨어요? 이것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좋다고 하셨어요? 네, 뭐 저기 JTBC랑 뭐 연결돼가지고. 네. 네. 콘텐츠. 네. 요것도 맞아요. 나쁘진 않고, 먼저 이제 요새 제이 콘텐트리 뭐 5,0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뭐 조금 손실인데, 요새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손실이라고 해도 이거를 끌고 갈 물건인가, 아니면 손실이라도 처분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 같아요.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수급에 의해서만 막 깨진 종목들이 요새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깨졌지만은 갖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 소개를 좀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그룹 안에서 유일한 상장사로 이제 방송으로 드라마 제작도 하고 영화 메가박스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설앤컴퍼니 이제 공연하는 회사고, 일간 스포츠 요거는 이제 지분을 매각해서 이제 종속 기업에서 제외가 됐고요. 올해 8월에 메가박스 지분을 47%에서 97%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메가박스 이제 최대 주주가 되었고, 메가박스 지분 확대 후 투자 이제 많이 해놨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마켓시어 상승이 기대가 되고, 뭐 일간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 적자 회사 매각을 해가지고
연결 영업 적자가 한 100억 정도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 아픈 자식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덜어내가지고 이제 회사 장부는 많이 좋아질 위치에 있고 올해 3,700억 정도 팔고 이익이 한 350억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뭐 이익은 아니 매출은 크진 않은데 이 자회사들 많이 떨고 냈기 때문에 이익은 한 500억대로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좋고 나중에 이제 극장 내에서 이제 광고 사업 추가되면은 수익성 개선은 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내용은 좋고요. 네. 요것도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평생 거래 없다가 요것도 굉장히 자본금 크고 무거웠는데 평생 거래 없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 터트리고 고점 돌파를 해놨죠. 고점 돌파를 이고점도 돌파해놓고 이고점도 달해놓고 이렇게 모든 고점들을 다 돌파해놓고 9월 정도 만약에 9월달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이 9월이라면은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따블이 나고 이렇게 여밑에가 공터이기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이거 큰일 나네.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념이 없다라면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조금 요새 바이로메드라는 게 조금 잘났다고 이제 뭐 힘 좀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과거에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고점을 모든 평생에 거래 없다가 이렇게 고점을 다 돌파를 해놓고 이렇게 한 숨도 못 쉬게 이게 밟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이런 것도 있고 066410 요런 케이스의 종목들도 모든 고점 다 돌파해 놓고 이렇게 지금 꾹꾹 눌러버리고 있으니 굉장히 지금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애가 타죠. 왜냐면은 가격은 올라와 있지 별로 지금 안 올라갈 것 같지 그런 상황이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걸려들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시 제2 콘텐츠리로 와서요.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이 사고 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요 눈앞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어두워 보이고 큰일 날 것 같지만 모든 지금 역대 어깨에 힘 좀 주고 있는 종목들을 과거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제2 콘텐츠리의 8월 달처럼 고점을 다 대량 거래 수반하고 뚫어놓고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들이 요새 많이 깨지고 있는데 수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요쪽에서 보면은 뭐 여기 매도 많이 나왔던 게 뭐 사모펀드 요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매도가 나왔을 텐데 그래요. 사모펀드 뭐 요런 것들은 최소 가입 뭐 5억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펀드만 5억 들었는데 돈이 5억 말고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도세 이슈도 있잖아요. 네. 뭐 20억만 있으면 너희들 세금 내라 라고 하니까 이런 사모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세금 내기 싫어 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종목들이 이렇게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이렇게 멍그러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러한 하락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려 들었지만은 이 한시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여기서는 시청자님은 어차피 빈대 붙은 건데 빈대 붙어 있는 내가 노력을 해도 노력할 게 없어요. 세상에 구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믿고 기다리시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장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세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동아ST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는 좀 정고점까지 도달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셨고요. LG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렌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지선은 44,000원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제이콘텐트리도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청자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현금이 20%가 있는데 네. 이걸로 제가 LG 이노텍을 한번 사볼까 하는데 그건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LG 이노텍이요. 차장님, LG 이노텍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좀 LG 회장님 들으시면 서운할 텐데 저는 LG 농협,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도 농우바이오 이런 회사도 그 농협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이 좀 딴 데가 했으면 좋았을 까 농협이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LG 이노텍도 전장 부품으로 이렇게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LG 안에서 화학이라든가 생활건강이라든가 그 정도만 조금 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동아SD 그냥 다 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그 LG 회장님 들으시면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지금 미국도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구글이라든가 과거에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뉴페이스로 이제 막 올라오는데 한국 사회는 계속적으로 기업들도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재계의 서열을 과거에 지금 다음 카카오 이번에 새로 오신 그 CEO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넥센이라든가 50대 분들 뭐 6, 7년생 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CEO로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결국 재계의 서열을 바꿀 사람들이지 지금 70대, 80대 왕년에 잘 나가셨던 그분들이 재계의 서열을 바꿀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좀 구닥다리 종목은 좀 피하고 싶고 신닥다리로 많이 가고 싶은 얘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좀 해답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는요, 이 종목 진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웰크론, 우리로, 또 베이직 하우스, 또 네이처셀, 슈피겐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요, 증권통이랑 아자아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시장 먼저 보고 올게요.